32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한 번밖에 등록도 안 되고 사무실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 군데 만약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을 여러 개 둘 수 있다면 결국은 한 개 외에 나머지는 양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직 사무실은 하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가로 2번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방가로 2번. 그러면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으면 노원구 빼고 나머지 강남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는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이 되겠죠?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자연인은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법인은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1층에 중개사무소가 다 있다고 2층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거의 사기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99%가 현재가. 그러나 이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가장 임대료 비싼데 지금 중개사무소가 있다고요. 2층만 가버리면 임대료가 반 확 떨어져 버리죠. 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도. 그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도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모두 다 올라가면. 근데 지금 은행도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맨 나중에 올라가야 돼. 맨 먼저 올라가면 죽는다고요. 맨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언젠가는 중개사무소는 1층에 없어야 됩니다. 외국 선진국에는 1층에 없는 경우가 많다면 전문가들이 뭐 8층에 변호사 사무실 있어도 다 찾아 올라온다고요. 모두가 그리 된다면. 우리는 중개업소에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는 거의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겨우 한 500만 원 받아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지금 뭐 서울에 좋은 데는 뭐 한 300~400대인데도 많더라고요. 임대료가 거의 100만 원은 넘어요. 지금 웬만한데 그 100만 원 넘으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영업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부 1층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 1층 아닌 2층에 있는 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텔레마케터들 고용해가지고 영업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중개법인 차려놓고. 그냥 아직도 텔레마케팅 하면은 100건 하면 한 두세 건은 걸려들더라고요. 두세 명은 온단 말이에요. 관심 가지고 오면. 그래서 뭐 땅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 필지를 가지고 뭐 분필도 안 하고 뭐 지분으로 팔아먹고 이런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요.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근데 외국은 전부 다 법인이 공신력이 있어요. 오히려 개인이라고 하면 더 공신력이 없어요. 선진국에는. 자, 양가로 2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입니다. 그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은 뜻다방, 파라솔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걸 그 모델하우스에서 줬을까요?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왔을까요? 전부 다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모델하우스에서 주는 줄 알아서 처음에 중개업을 안 해볼 때는 그 개업공개사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 하는 분들은 좀 경험이 많은 분은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 모델하우스 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오픈 안 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네,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은 뭐 불법인 경우가 많죠. 보통 지금은 한 1년 지나야 전매가 적법하게 가능한 게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그 뜻다방에 있는 게 그게 분양 대행을 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 거기에서 불법 전매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분양 대행하려고 모델하우스 설치해 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자,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예외 없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중개는 하면 안 되는데, 분양대행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분양대행만 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개를 안 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돼요. 근데 분양대행만 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떴다방들은 거의 다 분양 대행하려고 있는 거지 그게 불법 전매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만약에 이중사무소 또는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런 떴다방을 설치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정리를 해보면 이중 등록, 이중사무소, 소속부터 먼저 할까요?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능한 거는 이중직업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중직업.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줄여서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옆에 식당업을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되고요. 중개업을 하면서 담배 소매업도 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담배 팔아도 되죠. 개인은, 법인은 안 됩니다. 회사는 담배 팔면 안 됩니다. 겸업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조금 전에 했던 6가지 업무만 법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담배 파는 것도 안 되고요. 껌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개인은 껌을 팔든 담배를 팔든 겸업해도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난 담배만 파는 줄 알았는데 세탁소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 세탁물 받아가지고 어디 맡기고 이런 세탁소 있던데 그 돈 조금 받고 하는 거 있죠. 무슨 클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있대. 그런 걸 대행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는지. 그것도 뭐 할인해줘요. 세탁물도. 그럼 뭐 600원, 한 1, 200원 남기고 하더라고요. 그 왜 하냐 물어보니까 손님들이 자꾸 오다 보면 거기 중개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효과가 있대요. 널리 알리는 거. 근데 직원도 없이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거 하다 보면 진짜 큰 손님을 놓칠 수 있다고. 중개하면 한 건 하면 100만 원 남는데 그 세탁물 하나만 받아봐야 1,000원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 직원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중개업 손님 왔는데 그 둘 다 같이 오면은 저도 해봤거든요. 담배 팔다 보니까 아저씨 빨리 담배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싸움 붙어요. 그 지금 집 한 건 상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혼자 하려면 겸업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직원이 있어도 웬만하면 겸업 안 하는 게 좋아요. 겸업하면은 그 담배 팔면 뭐 몇십만 원 남을 수는 있지만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은 담배 팔아도 됩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이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3개는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중등록을 한 중개업소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등록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해줘야 등록을 하는데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중 등록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중 소속도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한 군데 중개업소에 근무하면 보통 뭐 오전만 근무하고 다른 데 가서 오후에 근무하고 이렇게 알바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하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기는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중 등록은 아예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이죠. 등록을 2번 하는 거는 등록관청 해줘야만 되니까. 그 이중 소속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중 소속 국토부 유권의 세계에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조금 있다가 공동사무소가 나올 텐데 만약에 A, B, C, D가 오늘 지금 나옵니다. 공동사무소 미리 하면 사무소 공동으로 씁니다. 4명이. 근데 이게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직원 1명이 실장 1명 고용해가지고 4명의 개업공개사를 한 사무실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불가합니다. 이중 소속에 해당되므로.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런 건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중 소속했다고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뭐 이 중에서 누가 하면 내가 A가 고용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명을 보조할 수는 없다. 이중 소속이므로.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너무 공부보다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은 경기도 저기 광주에 보면은 경기도 광주에서 11회 시험에 합격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광주가 뭐 그렇게 한 15년 전에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좀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은 동백지구에 48평 아파트 있고요. 중개사무소가 3개인가 있고 뭐 재산이 꽤 많이 돈을 벌었다더라고. 중개업 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제 저도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남편하고 부부가 같이 한 단지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2개가 한 단지 안에 공동사무소 한 사무소에 둘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2개를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2명이 사무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 더 다른 사무소 하나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가구당 1개 중개사무소만 되면 먹고 산다고 돼 있어요, 통계가. 전국 세대수 나누기 89,000명 개업공개사 하면은 뭐 한 150에서 200가구 정도 되는데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게. 그러면 400세대인데 2개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부간에. 그러면 다른 중개업소가 이제 2개나 있는데 하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 더.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에요. 남편은 자격증 없어요, 남편이 근무한 데는. 그 남편이 있는데 손님 오면은 옆에 중개업소 이게 참 잘합니다. 거기 성실하게 거기 가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 그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다른 중개업소는 가면은 그 옆집에 사기꾼이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만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서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면 저 옆에 저 중개업소 가서 해도 됩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안 드시면 저 가셔도 됩니다. 우리 뭐 돈 버는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인지 몰라. 손님 한 번 왔다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뭐 경쟁도 안 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초창기 때 돈 버는 거는 이게 통매매 이런 걸 옛날에는 그 단지 내 상가 이런 걸 통매매를 많이 했어요. 40억 이렇게가 통으로 거의 전 사무실 그 단지 내 상가를 다 통째로 한 사람이 다 산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요. 다시 여러 사람에게. 그러면 뭐 2층까지 옛날에는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상가를. 그럼 1층만 분양이 다 돼버리면 2층은 하나도 안 돼도 분양가 다 나온대요. 그걸 뭐 3개월 후에 예를 들어 40억이면 4억만 투자할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만 구하면 된다고요. 40억이면 계약금 4억만 10%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4억만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분양 다 끝나버리면 80억이 되는 거예요. 다 분양을 하면은. 그럼 40억 중 40억 남는 거잖아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40억 벌어준 거예요. 4억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1000%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한테 수수료 쪼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무실 하나 가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고 좋은 위치 중개사무소 20평짜리. 지금 20평짜리 우리 동네에 지금 공개 입찰 하는데 7억 평당 1,700만 원 이상 최저 입찰가가 1,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그건 한 4억 정도 돼. 20평이 분양평수 20평 그럼 4억 정도 받은 거예요.
그래가 지금 중개사무소가 막 3개씩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하다 보면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돈 벌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요. 일단 자격증 딸 때까지는 돈 버는 거는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 이중 소속 말씀드렸고, 이중 사무소는 사무소를 2개, 3개 두는 거. 저는 이중 사무소 두는 거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중개업하면서. 그래도 신고는 안 했는데, 자기 중개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의 1층에 뭐 사무실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사무실 얻어놓고 임대문이 이런 거 그냥 그것만 하나 써붙여놨어요. 플랜카드로 임대문이 오피스텔 임대문이 이렇게만 써놨어요. 거기 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적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여지도 있죠. 뭐 그렇게 이중사무소 하는 사람 봤고, 이중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게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는 아직도 많이 적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적고 있어요. 지금 뭐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거 미사지구 이런데 지금 뭐 동동탄 이런데 다운계약서 적고 있어요. 보통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요. 그럼 그 특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특약이 특별한 약속이 특약이죠. 민법에서. 특약. 양도소득세는 원래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내는 건데 매수인이 내기로 하면 그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만약에 근데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만큼 더 비싸게, 만약에 40억에 뭐 4억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4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이건 4억 4천만 원에 파는 걸로 돼요. 세법상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4억 4천에 파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건데. 줄이고서 하겠죠. 가격을 다운시켜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중계약서 쓰는데 오히려 요즘은 업계약서를 많이 써요. 다운계약서보다는 업계약서를. 업계약서 쓰면은 다운계약서보다는 사고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는 4억인데 5억에 거래한 걸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파는 사람은 5억에 팔든 4억에 팔든 2년만 거주하면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나는 어차피 4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안 내지만, 매수인은 5억에 사면 취득세는 조금 더 내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예를 들면 5억에 샀다 5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죠. 근데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1억 남았잖아요.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이런 업계약서는 사고가 덜 나는 편이에요. 다운계약서가 사고 많이 나요. 왜냐면 다운계약서는 5억인데 4억에 계약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5억에 팔아버리면 실제 상가격에 팔았지만 서류상은 1억 남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래서 다운계약서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도 이중계약서 쓰고 있는 사람은 있다. 이중계약서.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단 이중지급은 개인은 해도 된다. 이중지급까지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또 만약에 또 이런 질문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대학생인데 나는 학교 다니고 아버지로 하여금 실질적인 중개업무에 종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 답변,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하의 자유이나 다만 중개업소에 개업공개사가 근무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 등 중개업무를,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로 자격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중직업을 가져도 되는데 단 직접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은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32페이지 2번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양가로 1번 설치 기준,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입니다.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가령 서울특별시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분사무소가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의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25개 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노원구에 본사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분사무소를 최대로 둔다면 몇 개까지 둘 수 있는가? 25개, 24개 몇 개까지 둘 수 있어요? 24개밖에 안 되죠.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원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개정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개정해야 된다. 말이 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장사가 안 되면 그건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파리바게뜨 이런 게 그게 2,0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죠. 파리바게뜨가. 그러면 시골 같은 데 가면 군 업지역 이런 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강남구나 뭐 서초구나 노원구 이런 데는 수없이 많죠. 근데 우리 지금 중개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돼요. 구별로, 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 법인이 앞으로는 예를 들면 국민은행, 뭐 홈플러스, 무슨 삼성생명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 다 중개사무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이런 데서도 다 이미 지점망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중개사무소 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 모집하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분사무소 모집하면. 지금 법대로 하면 내가 먼저 노원구에 하나 선점해버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노원구에 이제.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 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방가로 이번에 보니까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지사장, 일반 회사로 같으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 당연히 다 지금 바꾸자고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왜? 미국의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금 현행 법대로 하면 대표이사 사장도 미국 사람이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순수한 미국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대표이사 사장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밑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이런 특례가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하고 똑같아요. 특수법인도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분사무소 안 되고 이런 거는 특수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로 2번 맨 밑에 방가로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본사가 있고 서초구에 분사무소를 둔다 하더라도 서초구에 갈 필요가 없이 노원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구니까 시군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원구에 본사가 있고 서초구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노원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자, 수수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라는 표현에서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머지는 그대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신고 필정의 교부 및 통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지체 없이가 있고 적시가 있는데 뭐가 더 빠르냐, 그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시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적시입니다.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 하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가 되겠죠? 그 적시가 더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이걸 구분하는 것은, 다만 우리 시험에는 지체 없이 써야 될 자리에 적시해서 X로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워낙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까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합니다. 옛날에는 승인 받았는데 지금 신고다.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 어디다가 하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고 나면은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시장 등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주된 사무소, 즉 본사가 노원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구에 갈 필요가 없이 노원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노원구청장이 지체 없이 서초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3번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를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합동사무소.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은 합동사무소 이런 거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합동에서 공동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동도 사실은 한자죠. 어쨌든 공동사무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공동사무소라는 말은 아까 여기도 적었지만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쓴다는 이야기지, 사무실을 2개 만들어가지고 2명이씩 공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무소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은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C, D 4개가 있다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A 사무소로 옮기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됩니다. 또는 A 사무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또다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이게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자, 공동사무소가 되면은 이 4명이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사무소를 쓰고 있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A가 고용했다면 이 갑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A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갑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갑하고 A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칸막이는 없지만 다른 B, C, D는 책임이 없습니다. 각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도 따로따로입니다. 업무 지역도 따로따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C는 공인중개사고 C는 소위 중개인이라면
이 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고 있어도 업무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D는 분사무소일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했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월세 줄이기 위한 방편이 되겠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B가 A 사무실로 옮기려면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사무소가 저는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 지금 제 주변에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 공동사무소 왜 있는지를 보니까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공동사무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분리가세가 되는 거잖아요. 4,800만 원 넘으면 일반가세자죠. 2명이 해도 6천만 원 돼도 간이가세납자가 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소득을 분배시키면 세금도 우린 누진세잖아요. 누진세, 소득세가. 그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율이 높아지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소득세도 다 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뭐 다른 기타소득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 만약에 여러분이 뭐 부부간에 같이 하더라도 공동사무소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사무소 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사장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소득을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6천만 원 벌어도 간이가세사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많이 하더라고요. 공동사무소. 실질적으로 소득 분배는 아마 뭐 반반 나눠 먹기 하거나 이렇게 내부 규약이 있지. 우리 법에는 공동사무소 하면 소득,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이 4명이 25만 원씩 나눠 내야 된다. 한 명이 다 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어요. 한 사람이 다 내도 되고 나눠 내도 된다고요. 소득이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으면 250만 원씩 나눠도 되고요. 뭐 이 중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가져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운영규약은 따로 없다고요. 다만 양가로 3번에 보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업무정지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옮기게 해가지고 또는 자격증 있는 사람 여기 등록하게 해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죠? 업무정지한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동운영인데 공동사무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무실의 공동활용 등의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은 구성개업공개사별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손해배상도 만약에 A가 잘못했다면 A가 손해배상해야 되고 갑이 잘못했다면 갑하고 A만 손해배상합니다. 손해배상도 따로따로,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격증 게시하는 것도 따로따로 다 게시해야 됩니다. 사무실 보기 쉬운 곳에. 칸막이만 없을 뿐이지 월세 경비 줄이려고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니까 우리 법 규율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예. 등록도 다 따로따로 하죠. 등록증도 따로따로 갑 A, B, C 등록증 따로따로 걸려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예, 사무실만
경비 줄이려고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같이 공동사무소 하면 각자 독립개별 개업공개사에 그러면 자 손님 오면 그러면 손님이 한 명 쫙 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에는 이게 한 개 지문으로 나옵니다만은 손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출입문 여기 있어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됩니까?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되고 법의 규정은 없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재수없다 할 거고 나눠 먹으려고 하면 B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많이는 없습니다. 나가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란 간판 별로 못 보셨죠?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을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소를 옮기고 나면은 10일 이내에 10일이라는 거 메모하시고요. 그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4페이지에 보면 신고관청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되고요. 관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요.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박스 안에 2가지입니다.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그 다음에 2번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고요. 반가로 4번 위반 시 제재,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 등록 기준에 부적한 건물로 이전 시 등록 기준 미달하게 되므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양가로 2번 관할구역 내에서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서류 송부 요청입니다. 신고를 받은 후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등록대장 등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5페이지 3가지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반가로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행한다. 양가로 4번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반가로 1번 사후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반가로 2번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옮겼다 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냐면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원본이라는 말은 안 적혀져 있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되고요. 제출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조금 전에 읽어본 책에 보면 박스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인 경우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군포시에 있는 사무실을 만약에 함양군으로 이전을 한다면, 분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이전 후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처리 기한 또는 처리 기간은 7일 이내 처리하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와 관할구역 밖에서 옮겼을 때, 관할구역 안에서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재교부. 관할구역 밖으로 가서 재교부한다는 말은 노원구청장이 준 등록증 원본은 반납하고 군포시장한테 재교부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원구 안이라면은 등록증의 주소만, 기사항만 변경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좀 전에 읽은 내용 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물론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사무실 옮기고 나서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10일 대신에 7일, 사후 대신에 사전 신고 미리 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자, 여기까지 하고 35페이지 제4절 휴업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